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본주의 철학 세우기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란 내용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첫 번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자본주의 철학 세우기 1편을 꼭 보시고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편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철학이라는 학문이 고찰하고 있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한 고찰이고요. 두 번째가 세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세계 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좀 재밌는 예가 있어서 저는 영화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저한테 정말 최고의 영화, 인생 영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주저없이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매트릭스라는 영화 너무나 유명한 영화고 사실 그 지금 젊은 20대 친구들이나 10대 친구들은 뭐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었던 영화인데 아마 뭐 많이 알고 있긴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지 못했어도 이게 정말 1999년도에 나왔던 영화예요. 상당히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 봐도 정말 촌스럽지 않고 아주 정말 깔끔하면서 잘 만든 그런 영화인데요. 제가 요 영화가 왜 인생 영화냐면 몸에 아주 좋은 쓴 약을 이렇게 몸에는 아주 좋은데 쓴 약이 있어요. 이거를 정말 맛있고 그리고 아주 예쁘게 포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철학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는 좋긴 하지만 이 쓴 약을 정말 이 영화로 그리고 또 정말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너무나 현란하게 너무나 예쁘게 멋지게 포장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게끔 만든 그런 영화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철학 영화예요. 너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학교에서도 뭐 논문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정도로 아주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보시면 매트릭스 세계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는 제가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걸로 좀 보시고 이거 지금 제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5분 21초 정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매트릭스 1편에 대한 부연 설명 영화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지금도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보면 인공지능과 기계들이 엄청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 정말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AI 그리고 뭐 로봇 기계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대립이 생기고 해서 인간과 기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기계들한테 패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인간이 기계에도 어쨌든 전력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그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배터리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인간들은 그 가상 세계에 갇혀서 그냥 정말 그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이 나올 텐데요. 일단 그래서 매트릭스 세계관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매트릭스 영화에서 가장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빨간 약과 파란 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튜브에 4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 모피어스라는 저기 흑인 주연급 배우가 나오는데 되게 카리스마 있거든요. 근데 좀 되게 난해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매트릭스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키아누 리브스 주인공이랑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제시하면서 빨간 약을 먹으면 정말 진짜 세계로 갈 거고 그 다음에 파란 약을 먹으면 너는 기존에 살던 그 가상 세계를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택을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매트릭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모피어스라는 요 지금 그 요 매트릭스 영화에서는 그 좀 리더로 나와요. 그 집단의 어떤 리더로 나오는데 뭐 매트릭스랑 당신이 교회를 갈 때도 있고 출근을 할 때도 있다 그러고 세금을 낼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통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가면 예를 들어서 뭐 가요 같은 거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는 예, 뭐 이렇게 성가곡을 불러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 이렇게 목탁을 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해진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따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출근해서 회사를 가면 내가 퇴근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퇴근할 수 없고 출근 시간도 지켜야 되고 그 안에서의 또 조직의 위계 질서도 있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이 세금 체계도 내가 뭐 적게 내고 싶다 그래서 적게 낼 수도 없고 다양한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트리스는 하나의 통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저기 조직에 속해서 살게 되잖아요. 어떤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통제를 받게 되는 그 통제 시스템을 우리 매트릭스라고 영화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예다, 노예 같은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고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아주 큰 깨달음을 주는 게 뭐냐면 결국에 그 기계의 노예로 살고 있거든요. 전 인류가. 근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그 가짜 세계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렇게 깨어났던 사람이 이제 뭐 모피어스도 되고 여기 주인공인 키아누 리브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가 정말 끝나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진짜 현실이 맞을까라는 생각 있잖아요. 과연 진짜와 가짜를 뭘로 구별하는 걸까? 우리가 그냥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맛보고 이러면 그게 정말 진짜 현실일까?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가 정말 많이 발전하면 그 오감도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점점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VR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발전해서 아예 인간의 뇌를 컴퓨터랑 연결해서 인간의 뇌에다 어떤 전기 신호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맛보게 한다면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사실은 가짜 현실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 할 수 있는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었는데, 그래서 이 매트릭스란 우리가 정말 노예로 살게 되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통제 시스템. 그래서 자, 이런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매트릭스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이미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다니는 회사가 하나의 매트릭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학생들은 그 학교가 매트릭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네. 자, 근데 저는 이제 이 매트릭스 중에서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도 하나의 매트릭스로 저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지금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 경제 시스템이 있어요. 자, 지금 두 명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나오는데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이 학자는 누군가요? 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회주의를 표방한 최초로 만든 칼 마르크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대체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네, 지금 사회주의로 남아 있는 곳은 많지 않은데 북한과 뭐 중국 정도 될 것 같고 사실은 중국도 순수한 이제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이렇게 경제 시스템이 있는데 자, 이 두 시스템의 어떤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뭐 특징,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본주의라 하면 그냥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돈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빵장수는 빵을 굽고, 네, 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뭐 휴대폰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득이 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 뭐 이런 게 자본주의고 사회주의는 결과를 좀 평등을 좀 중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그냥 공평하게 나눠 갖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그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 경제 시스템 내가 자본주의에서 태어날지 사회주의에서 태어날지를 이거마저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혹시 자기가 통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에서 통제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게 좀 통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회사에 정말 너무나 싫은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회사의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지만 월요일날 출근하기 너무 싫지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일을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매트릭스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통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즉 이런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네, 제가 자본주의에서 철학 세우기라는 좀 약간 많이 거창한 주제로 우리 인간과 우리 그러니까 자신과 그다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그 중에서도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